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8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방송 광고의 일반 현황을 이제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많은 얘기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오늘 못 마쳤었는데 오늘 마무리 짓고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이 광고 매체의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물론 오늘 일곱 번째 이 광고 매체의 특성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많은 분량을 한번 소화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광고의 일반 해양 여섯 번째 주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부터 새롭게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복습이라고 하면 복습입니다.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게 여기서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추세, 흐름,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 총 광고비라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래도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니까 마케팅이라든가 광고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일단 갑자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고정비는 크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마케팅이라든가 광고 같은 비용을 일단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큰 악재가 발생했다. 그럼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 같은 게 갑자기 그죠? 확 줄어버리죠. 이제 그런 거고. 이 전반적인 추세는 서서히 계속 늘고 있어요. 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자, 일부 선진 국가는 경제가 정체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경제가 역행하죠. 퇴보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라면 이게 총 광고비는 증가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발전하기 때문에 총 광고비 매체에 상관없이 총 광고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별 광고비인데 그냥 지금 이거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하다 이걸 떠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자, 기존의 4대 매체에 집중되던 광고비가 그러니까 4대 매체가 점하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축소되고 온라인과 이 케이블 TV 같은 유미디어들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특히 모바일 쪽에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또 참고적으로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비율이 점유하는 광고비의 비율이 크게 변동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5, 6, 7년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자, 전통적인 4대 매체가 2007년 해도 거의 60%에 달해요. 그리고 이 뉴미디어가 기껏해야 2007년도에는 24%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중이 어떻습니까? 2014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20% 가까이 줄고 이건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비중은 점점점 특히 신문과 잡지, 라디오는 특히나 크고 자, 여기서 모바일 쪽에 보십시오. 이 모바일 분야의 이 성장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고 뉴미디어 전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직전 3년간 그래서 2017년 자료가 지금 가장 최신 자료로 나와 있는데 자, 점점점 더 극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극단적으로 늘어나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 친구들은 5개 광고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4대 매체하고 뉴미디어의 비교가 있고, 자, 뭐 전통 매체든 뉴미디어든 방송과 관련된 거 아니면 온라인과 관련된 거, 5개 광고와 관련된 거, 요 세 개를 가지고 또 따로 떼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비율, 점유되는 비율을 보시면, 그죠? 어때요? 방송이 차지하던 비중은 점점 어떻습니까? 줄어듭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극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5개 광고는 크게 변동이 올라갔다 살짝 올라갔다 살짝 내려갔다 크게 변동이 없구나, 요 정도 추세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방송 광고비는 어떻습니까? 부침을 거듭하다가, 자, 정점이 언제예요? 2002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이때가 지상파죠. 방송 광고비, 특히 지상파 광고가 굉장히 요때가 피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줄다가 최근 들어와서 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이런 추세다. 방송 광고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이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 특히 추세, 서서히 줄다가 2010년을 전후해서 급속도로 줄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송사별인데, 자, 여기서 이제 MBC, KBS 이 방송이겠죠. 그리고 SBS, 그리고 지역 민방, 특수방송사들, 종교방송사 및 기타 방송사 같은 거. 자, 봤을 때 MBC가 가장 파이가 커요. 이게 과거부터 거의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 한 5, 6년 사이에 MBC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이 세 방송사 중에서도 MBC의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어차피 과거에는 이제 KBS는 아무래도 오락성이 좀 적죠. 이 방송이 광고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MBC는 뭐 형식은 공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영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락 프로그램이 강세예요. 그래서 뭐 MBC는 드라마 왕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고, 과거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들도 다 MBC 거였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예능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오락 프로그램들의 강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MBC가 기존에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 했죠. 그래서 광고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상파 자체의 위력도 떨어질 뿐더러 기존 3대 방송 채널 중에서도 MBC의 몰락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줄고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SBS를 제외하고 9개 민방 합쳐봐야 8%밖에 안 되네요. 전체에서. 그래서 하여튼 지역 방송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MBC는 지역 방송사까지 다 포함입니다. SBS는 단독에 SBS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MBC는 서울 MBC 본사뿐만 아니고 전국에 13개인가 12개의 계열사가 있잖아요. 뭐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식으로 그 MBC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파이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SBS하고 차이가 날까? 뭐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 방송사가 다 빠져 있어서 그래요. KBS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청률 경쟁에 유리한 쪽에서 조금 자제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주가 그렇게 뭐 MBC라든가 SBS에 비해서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매체별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던 것 같은데, 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또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크고 케이블하고 이쪽도 크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잡지, 위성방송, 라디오 같은 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작은 거고,
자, 지난 시간에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령과 소득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요 케이블 혹은 유선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케이블, 특히 우리가 케이블을 우리말로 옮기면 유선 방송입니다. 이 유선 방송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정식으로 94년도부터 출범한 종합 유선 방송이 있어요. 그 국가에서 이제 그 방송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를 모아서 그 정식으로 출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종합 유선 방송이 나오기 전에 동네의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벌이를 잘 하던 유선 방송 업자들이 다 있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 종합 유선 방송에 참여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원래 케이블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거였다. 왜? 난시청을 해소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합 유선 방송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해왔다. 요렇게 잡힌다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자, 그 수용자들이 이 매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자, 오늘은 주요 매체별 이용 행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2번 주요 매체별 이용 행태인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포지셔닝에서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은 매체, 또 결국 그 말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 지상파 TV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뭐 그 얘기예요. 뭐 지상파 TV의 평균 시청 시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말이 당연히 평일보다는 주말이 높은 거예요. 평일보다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시청 시간이 높은데 뭐 3시간이든 이게 4시간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흐름, 추세 그것만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우리는 광고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상파 TV 광고를 이제 시청하는 정도는 뭡니까? 전체 시청자의 한 67%가 3분의 2 정도가 광고도 보더라. 뭐 이거는 자발적인지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노출돼서 할 수 없이 보든지 간에 둘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TV 광고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일정 시간 노출을 하고 시청을 했다더라. 자, 그러면 왜 광고를 시청했을까? 자, 가장 큰 거는 뭡니까? 그냥 프로그램,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앞부분을 놓치기 싫어서 전시엠을 할 수 없이 노출이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노출이에요. 그죠? 광고에.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하고 얻기 위해서 재미있어서 광고가. 그리고 모델이 좋아서. 자, 요런 것들. 이건 뭡니까? 자발적인 광고 시청 행위예요. 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광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광고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시청자들이. 결국 그 전체 소비자의, 시청자의, 그 수용자의 3분의 1 정도만 광고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고 있구나. 이 정도 뭐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상파 TV 광고의 제품 유형별 관심도를 보게 되면, 자, 아무래도 우리가 광고를 본다면, 자, 3분의 1 정도의 시청자가 본대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이 소비자들은, 이 시청자들은 어떤 유형의 제품을 좀 더 관심 있게 볼까? 그래서 고관여 제품을 많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요. 휴대폰, 자동차. 자, 여기에 뭐 참고 삼아서 관여도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가장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여도, involvement니까 관여하는, 개입되는 정도를 뜻하는데 결국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빠져드는가의 얘기가 돼요.
관여도라는 것은 관심도, 뭐 쉽게 표현하면 관심도,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내가 관심과 주의를 많이 기울일 수도 있고 적게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도, 뭐 이건 정도를 뜻합니다. 관여의 정도. 자, 그래서 만약에 고관여 제품이라면 고관여다, 고관여도 제품이야. 자, 그러면 제품의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의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는 제품이 있고, 자, 그 반대로 저관여 제품은 우리 소비자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크게 많이 기울이지 않는 제품 유형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관여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접할 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제품을 인식하고 바라볼까요? 고가품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 구매를 해서 잘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구매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에요. 쉽게 말해 자동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잘못 샀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천만 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갖다 내버릴 수도 없어. 잘못 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고관여 제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살 때는 계속 정보를 추구하면서 찾아다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 대안들을 비교 막 해요. 각 회사 메이커마다 나온 제품들을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저 서핑해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가성비는 어떤지 많은 영역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제품을 우리가 흔히 고관여도 제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고관여도 제품의 광고는 좀 더 유의 깊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고 삼아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관여도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봅니다. 제품 관여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관여도라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관여를 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개인차가 있어요. 똑같은 그 제품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 그 영어로 표현하면 relevance라고 표현하는데 적합성입니다. 자기한테 굉장히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좀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관여도를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제품 관여도. 두 번째, 개인 관여도. 그리고 세 번째, 상황 관여도예요. 또 똑같은 개인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 관여의 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굉장히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어때요? 그 상황,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관여의 정도는 정말 높아져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 제품을 사고 한 2년 지났어요. 당분간은 차를 바꿀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차에 대해서 만족을 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구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유형의 관여도를 살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물론 복잡하지만, 자, 제품, 개인, 상황 관여도를 다 골고루 반영해서 감안해서 살펴보면 정말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광고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의 청취 형태입니다. 뭐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TV보다는 라디오를 이용하는 시간이 낮죠. 최근에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주로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로 청취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듣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또 라디오 청취자의 52.7 절반 이상이 라디오 광고를 청취하네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라디오와 TV가 광고를 동시에 한다면 연상 효과가 있을 거야.
자, 라디오와 TV를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병행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TV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 광고를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 아무래도 연상이 쉽게 되고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로 집행하는 것보다 매체를, 다양한 매체를 집행하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주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집행하셔야 돼. 그게 바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 전략의 기본입니다. 뭐 라디오는 뭐세 이제 인기가 다한 매체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얘기를 드릴 건 없어요. 자, 신문의 시간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보고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광고는 좀 더 관심 있게 본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신문 광고의 주목도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보더라. 뭐 그런가 보네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광고 전략을 펼친 다음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터넷이 왜 없어졌죠? 여기 타이틀 하나가 사라졌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이용률 및 이용 시간인데 뭐 이거는 뭐 많이 쓰죠. 요즘은 가장 큰 목적은 정보 검색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TV, 라디오 시청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그 TV 수상기나 라디오 수상기를 통해서 보거나 듣는 개념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뭐 요런 거고,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서 크로스 미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체 전략의 기본은 한정된 광고 예산 내에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매체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시너지를 좀 높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아무리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매체가 가장 우수한 그 광고 매체라 할지라도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좀 그 일정 비율을 조금 작은 비율일지라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게 크로스 미디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그 매체 중에서 가장 현재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장 효과적인 크로스 미디어라는 것은 교차한다는 거야. 두 개 이상의 매체를 교차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크로스하는 거니까, 그죠? 교차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인데, 가장 지금까지 그 개발된 매체 중에서 그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해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이 뭘까요? 지금 인터넷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터넷은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공중파 방송이에요. 공중파 TV하고 인터넷을 우리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창출하기가 수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정보의 바다예요. 무궁무진해요. 정말 많은 엄청난 양의 양질의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TV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TV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상파 TV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호기심을 유발한 다음에 제품이라든가 좀 광고의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를 통해서 전달해 주면 될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 뭐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광고로 끝날 때 마지막에 뭐 네이버에서 뭐뭐를 검색해 보세요. 이게 크로스 미디어 광고예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 광고가 뭔가 조금 혹했다면, 좀 관심을 가졌다면 요거 가서 한번 검색해 보란 말이야. 우리 제품을 혹은 우리 광고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차적으로 두 개의 매체를 같이 사용하는 게 크로스 미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블 TV 시청 시간입니다. 뭐 케이블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지상파하고 비교를 한다면 케이블이 조금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몰입도, 흥미,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이 TVN의 드라마라든가 JTBC의 드라마라든가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시청률 또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고 시청률 높았던 게 뭡니까? TV조선에서 방영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35% 찍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케이블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카이캐슬 뭐 20% 넘어가고 옛날에 초반부에 또 응답 시리즈 있죠. 응사, 응팔. 그게 아마 15% 찍고 이럴 때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케이블에서도 잘만 하면 30%를 넘길 수가 있는 세상이 온 거야. 그러면 공중파, 최근에 공중파에서 30% 찍은 적이 없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뭐 하기에 따라 전반적일 때는 물론 지상파가 아직은 케이블에 비해서 훨씬 강해요. 그렇지만 몇몇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을 한다면 꼭 이게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히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번 광고에, 방송 광고에 이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영역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7번째 주제에서는 광고 매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한 13가지 혹은 14가지 정도를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비교하면서 드릴 거예요. 매체의 특성.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 영상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이 이제 매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매체들이 광고 매체로서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거는 것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광고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참고 삼아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물론 개중에 일부 내용은 조금 앞부분 6번에서 했던 얘기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매체의 특성은 교재에 15장에 있다고 하네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선 우리가 뭐 당연히 텔레비전 봐야 되고 전통적인 4대 매체 라디오, 신문, 잡지까지는 볼 거고 그죠? 그리고 인터넷도 살펴봐야죠. 그리고 모바일 당연히 봐야 되고 디지털 케이블 TV, 뭐 IPTV라든가 요즘에 디지털 케이블 TV 봐야 되고 위성, IPTV 그죠? DMB 그냥 이런 것은 그냥 참고 삼아서만 볼 겁니다. 워낙 이 중요도라든가 이 광고 매체로서의 그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5개 광고, 교통 광고, 극장 광고까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통 광고도 5개 광고예요. 그죠? 이 극장 광고도 일종의 5개 광고입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TV 광고의 특성입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광고 매체로서의 TV 광고는 자,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 항상 뭐 세상의 모든 거는 장단점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자, 가장 기존의 대표적인 광고 매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상당 기간은 지속이 되어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기는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매체의 영향력이라든가 중요도는 상당 기간 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파 혹은 공중파 방송들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강력한 콘텐츠들을 갖고 있어요. 양질의. 어차피 가면 갈수록 매체의 기술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콘텐츠 싸움입니다. 제가 디지털 TV를 말씀드릴 때 뭐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이게 뭐 넷플릭스든 뭐 훌라든 뭐든 간에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에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왜 그렇게 자꾸 그죠?
콘텐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가? 지금까지는 그 사업을 안 하든 그래서 제휴를 맺어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크게 비싼 것도 아니야. 웬만큼 그냥 적당한 가격 주고 사올 수 있었던 콘텐츠들이 이제는 막혀버려요. 예를 들어 HBO 같은 것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드라마도 그렇지만 시리즈로 그죠 만들기도 하고 영화 같은 것도 아예 뭐 넷플릭스에서 막바로 뭐그 요즘에 그 어떤 영화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봉간에 상영해봐야 크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럴 바에는 아예 통으로 넷플릭스에 팔아버렸어요. 꽤 그 큰 비용을 한 100억짜리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지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하여튼 자, 이 TV 광고의 특성, 장점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달력 혹은 커버리지 같은 얘기입니다. 도달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장점이에요. 이게 공중파 TV의 가장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가장 쉽게 빨리 그죠? 전달되고 도달할 수 있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야. 또 4대 매체하고 비교를 한다면 시청각을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고 감성적 설득이 가능하다. 이건 뭡니까? 이미지. 이미지를 통해서 감성적인 설득이 가능하다. 뭐 지금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두 번째 중요한 것. 도달력은 굉장히 좀 높은데 다른 일반적인 그 4대 매체뿐만 아니고 다른 매체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광고의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단가, 광고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단위 광고비를 매체별로 비교하면 굉장히 비싸 보여요. 그죠? 공중파 광고비가 보통 그 우리 SA급 같으면 한 번 광고하는데 한 1,500에서 1,800 가까이 할 겁니다, 요즘에. 그렇지만 그 한 번 광고에서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소비자 혹은 시청자의 숫자를 따져본다면 다른 매체에 비해서 두세 배는 저는 뭐 훨씬 더 싸지 않는가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야. 가성비가 좋은 매체예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죠. 왜? TV 방송의 시청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지역과 인종과 그죠? 또 그 소득과 학력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한테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케이블이나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공중파 텔레비전은 소비자 선별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동시에 전달되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자, 굉장히 다양한 사람한테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지만, 자, 케이블이나 위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OCN 같으면 무슨 채널이에요? 영화 채널이에요. 그러면 영화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 그 채널을 봐요. 그래서 소비자 선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중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차이점이에요. 또 케이블이나 위성에는 조금 제약이 덜하다라고 했습니다. 지상파에 비해서. 항상 제가 여러분 그때 디지털 TV 방송 이야기하고 방송의 개념을 소개할 때 그 얘기 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대칭 규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마다 똑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그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비대칭적으로 불균형적으로 규제가 좀 심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나 위성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인포모션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중간 광고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지상파 방송의 광고는 무슨 광고라고 했습니까? 블록 광고예요. 프로그램 광고예요. 그래서 특정한 프로그램 본방송 직전과 직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케이블은 가능해요. 중간 광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전체 방송 시간 중에서
광고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지상파보다 높고, 게다가 두 번째 혜택이에요. 게다가 중간 광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N이 우리보다 시청률이 더 잘 나오는데 쟤네들은 이런 혜택까지 주어지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과연 이게 공정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또 인포모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적인 프로그램 광고나 SB 토막 광고는 시간이 어떤 거였습니까? 끝에 30초예요. 그죠? 이거는 인포모이션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플러스 코머셜의 약자예요. 정보를 주는 광고예요. CM이라는 게 커머셜 메시지의 약자잖아. 그죠? 인포메이션 플러스 코머셜.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보를 주는 광고니까 무지 시간이 길어요. 짧으면 2분, 길면 10분짜리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는 20분짜리, 30분짜리도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인포머셜입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는 이제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직전과 직후가 아니고 프로그램 한복판에나 한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중간 광고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광고보다는 중간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직전하고 직후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광고는 우리가 회피가 쉬워요. 광고 안 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중간 광고는 굉장히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라든가 광고 주목도적인 측면에서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쇄 광고보다 반복이 용이하다. 자, 인쇄 광고는 한번 만들려면 인쇄를 새로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광고는, 방송은 어땠습니까? 옛날에 했던 거 그냥 한번 틀어버리면 돼. 재방송 쉬워요. 자, 제품 성능을 시연하는 실정형 광고. 자, 그래서 주로 고관여 제품에 적합하다. 자, 시연하는 실정형 광고. 이건 뭔가? 시연을 한다는 건 뭡니까?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실정을 하는 거야. 시연을 실정하는. 그걸 보여주니까, 왜? 이거는 그림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죠? 시청각 매체예요. 방송은. 그래서 고관여 제품한테 이건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요런 용도가 있고 요렇게 사용하면 돼. 자, 그래서 사람들의 궁금증,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돼요. 고관여 제품들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인쇄 매체는 다른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죠? 이거는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요런 단점들도 있네요. 자, 가장 큰 단점. 여기서 클러터라는 개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러터란 것은 뭐가 걸려가지고 삐그덕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옮긴다면 광고 혼잡도 이런 개념이 됩니다. 광고가 더럽게 많아. 좀 속된 표현을 쓴다면 그렇게. 자, 소비자들이 생각합니다. 지각을 합니다. 인식을 해요. 어떻게? 더럽게 복잡한 거야. 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기도 싫은 광고 자꾸 노출을 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광고가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이건 결국 뭡니까?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요. 광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서 광고에 노출이 되면 어떨까요? 효과는 극대화되기가 힘들어. 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고의 제작비가 아무래도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제대로 찍으려면 비싸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를 우리가 커머셜입니다. 방송 광고를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우리가 흔히 조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일본 말인데 간지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위기 있고 엣지 있는 거. 뭔가 느낌 있는 거.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조금 뭔가 분위기를 제대로 무드를 만들어 가려면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인 뭡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 영화 필름으로 찍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름으로 찍게 되면 따뜻한 감성이 있어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확실히 나타나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더럽게 비싸요. 제작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처럼 디지털 카메라 한두 대 가지고 적당히 찍는 거하고 필름 카메라를 갖고 와서 필름들을
막 찍어 나가면 그 필름값도 상당히 비싸고, 자,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자, 일반적으로 방송 광고는 다른 여타 매체의 광고에 비해서 제작비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그죠?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방송의 이제 지역 광고들이 가끔 여러분이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금 조잡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자, 서울에서 정말 많은 돈 들여서 제대로 만든 광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일단 필름을 사용한다 안 한다의 차이예요. 첫 번째, 이건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명의 차이예요. 자, 영상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카메라라든가 필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에 따라서 이 영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 느낌, 그야말로 간지를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서울의 뉴스 방송하고 우리 지역의 뉴스 방송에 왜 왠지 좀 지역 방송이 좀 없어 보일까? 조명의 차이예요. 자, 서울의 스튜디오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서 좀 고가의 조명을 제대로 쳐줘요. 그러면 사람 얼굴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근데 이건 바로 머리 밑 위에 한 2m도 못 올라가는 위에서 그냥 조명 때려버리면 많이 떨어져요, 수준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조명이 왜 중요한가? 자, 그 드라마를 찍는 배우들, 특히 여자 배우들은 반사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반사판을 가지고 이 조명을 적당히 중화시켜주고 그 해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직접적으로 조명을 쳐버리면 얼굴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날린다고 표현할까요? 그죠? 뭔가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흔히 여주인공은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려면 우리가 흔히 그 조명에는 직접 조명이 있고 간접 조명이 있잖아요. 그죠? 왜 항상 우리가 간접 조명이 은은하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반사판들이에요. 그래서 반사판을 하나 붙이느냐, 두 개 붙이느냐, 붙이더라도 제대로 붙여줄 때 그 얼굴은 삽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건 단점이에요. 자, 비대칭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심해요, 광고도. 그래서 표현 전략에 좀 제한이 많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거는 인쇄 매체에 비해서 저간여 매체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TV를 집중해서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터넷이나 그 인쇄 매체에 비한다면 아무래도 그건 고간여 매체였잖아. 한 매체고 이건 쿨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저간여 매체예요. 인쇄 매체에 비해서 방송, 특히 텔레비전은.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광고 회피가 타 매체에 비해서 쉽다. 회피는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재핑이라든가 지핑, 애드 스키핑은 이걸 통칭하는 거, 광고를 뛰어넘는 거의 개념이니까 요 두 개를 통칭하는 개념이고, 재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권투 선수들이 잽을 날린다 그랬죠. 툭툭툭 치는 거, 이게 잽이에요. 재핑을 한다는 얘기는 그 리모컨으로 그 채널을 휙휙휙 툭툭툭 눌러가지고 막 돌리는 거, 이게 재핑입니다. 요 지핑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영상물을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그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휙 앞으로 찍 당겨 버리는 거야. 자,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방송이야. 자, 그런데 본 프로그램 전에 소개 같은 게 막 들어온단 말이야. 한 요까지는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본 프로그램이 시작이라면 시작하자마자 막바로 여기로 당겨 버리는 거, 이게 지핑입니다. 찍 하는 거, 쭉 끌어가고 하는 걸 집이라 그럽니다. 지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유료 방송 같은 걸 볼 때는 이 지핑이 가능하죠. 과거 같으면 이제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 한 최소 5분은 이 앞에 막 이상한 것들 나와요. 예고편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다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핑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TV 광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방송 광고 심의 규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참고 삼아서 봐두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방송 광고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심하지만 광고도 물론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본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광고도 결국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에 대한 심의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비대칭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엄격해요. 그래서 뭐 다음에 해당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뭐 여기 보면 다양합니다. 뭐 술집, 뭐 탐정, 혼인매개 이건 방송 광고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듀오 같은 거 소개업체 이런 거 뭐 항상 보면 여러분들 그 어디에 했습니까? 버스에, 지하철에 쭉 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담배 및 흡연 안 됩니다. 도박 안 됩니다. 무기 안 되고 그죠? 쭉 보시면 요거는 조금 최근에 풀렸습니다. 14번 풀렸고 알코올 성분 17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 게 그 맥주 광고는 되는데 소주나 양주 광고는 과거에는 못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소주가 도수가 낮아가지고 16도, 17도가 된다면 광고가 가능하겠죠. 14번은 아닙니다.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법이. 안 마시술소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죠. 하여튼 조제 분유도 요것도 이제 복잡한데 조금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삼각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젖병, 젖꼭지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게 왜 이걸 금지하는가 하면 혹시나 얘들이 뭐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 장난을 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한 물건을 우리가 광고를 보고 현혹돼 가지고 물건을 사서 애들을 먹이게 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광고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상 품목 중에 하나예요. 분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요 중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삼각형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냥 중요한 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걸 다 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외로 상당히 그 광고를 금지하는 품목들이 제품들이 많구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그 TV 광고의 유형 그들이 있죠, 그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앞부분에 대한 간략하게 뭐 크게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조금 복습하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